그래서 우리가 세이프가드를 이제 배웠는데 이 네 가지 세이프가드를 혼동하면 안 되죠. 그래서 분명히 위에 두 개는 이제 WTO 협정상의 어떤 무역 구제를 위한, 국내 산업의 구제를 위한 거기 때문에 MFN 듀리가 있으면은 이 MFN 듀리 이상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글로벌 세이프가드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,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심각한 산업 피해를 이유로 추가 관세를 이렇게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WTO의 그 관세라는 거는 MFN 관세 아니에요, 그죠? MFN 관세를 차별하면서 부과하면 그 자체 위반이니까 MFN 관세가 있겠죠. 모든 나라에 이렇게 형평하게 부과되는 MFN 관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이상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산업을 구제해주는 거고, SSG라는 거는 스페셜 세이프가드라는 거는 농업협정상의 그 특별한 조항이기 때문에 그 스케줄에 SSG 품목으로 인디케이트된 제품에 대해서 특별한 피해 판정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어떤 트리거 레벨을 부속 농업협정이 이렇게 정해서 그 트리거 레벨을 충족시키게 되면 거기서 정해진 그 통상 관세의 3분의 1, 그러니까 MFN 관세의 3분의 1이겠죠. 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MFN 관세 이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상으로 부과하는 거고, 위에 두 개는, 이 밑에 두 개는 FTA라는 게 양자 그 통상협정상에 규정되어 있는 세이프가드 제도니까, FTA라는 게 뭐예요? MFN 관세가 있는데 그거를 없애는 게 FTA 아니에요? 뭐 또 다 WTO 회원국인데 특별히 좀 더 빨리 자유화를 하고 싶다 하는 나라끼리 이렇게 뭉치면서 우리는 MFN 관세를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게 불만족스러워요. 관세가 있기 때문에. 그보다는 좀 더 화끈하게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두 나라끼리 뭐 이렇게 교역자회의 효과를 좀 더 보고 싶다. 그러면서 FTA를 하는 거 아닙니까? 그렇기 때문에 FTA를 맺는다는 것은 이 MFN 관세를 철폐해 나가는 거죠. 그래서 MFN 관세가 이렇게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. 없어지는데 그 충격 때문에 그래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일시적으로 구제해 주기 위해서, 그죠? 양자 세이프가드 같은 경우는 또 그 FTA 관세 철폐 때문에 발생하는 심각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그 회원국끼리 그 관세를 원래 MFN 관세로 복귀하거나 관세 철폐 플랜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밑에란 말이에요. 밑에 이거죠.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.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, 관세 철폐하는 거를 원래 MFN 관세로 돌린다든지, 관세 철폐하는 거를 잠시 중단하고 나중에 또 2년 후에 다시 원래대로 간다든지, 이 밑에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완전히 적용 영역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. 그 농산물 세이프가드라는 거는 FTA상의 그 부속서로 인디케이트된 그 제품에 대해서 역시 트리거 레벨을 정해서 그 트리거 레벨이 이제 충족이 되면 그 거기서도 정한 그 액수만큼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데, 추가적으로 부과해도 그게 MFN 이상으로 그 관세가 올라갈 수는 없어요. MFN 관세를 맥시멈으로 해서 추가 관세를 얼마큼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역시 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이 뭐 GSG하고 SSG는 위의 얘기고, BSG하고 ASG는 이 밑에 얘기란 말이에요.
때문에 다자협정, 양자협정 차이도 있고, 관세율을 기준으로 보면 그 MFN 관세 이상으로 올리느냐 마느냐 그 얘기는 위에 두 개고, MFN 관세 밑에서 그거마저 철폐하려고 하는 FTA 협정상에서 그거를 좀 복귀시키면서 일시적으로 그 충격을 완화하는, 그러니까 MFN 관세 밑에서 왔다 갔다 하는, 이제 그게 이제 BSG고 ASG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 여러분 이제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. 근데 어떤 나라가 뭐 WTO 회원국이기도 하고 또 FTA를 맺어서 또 어떤 나라하고 FTA 회원국이 되기 때문에 그 회원국의 지위는 이제 중복되는 거죠. WTO도 가입되고 FTA도 가입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 나라가 이제 수입국일 때 여러 가지 그 네 가지의 그 조합의 그 세이프가드를 그 요건이 충족되면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중복 적용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좀 극단적인 시나리오긴 합니다만은 뭐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,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2005년 1월 1일부로 FTA가 발효가 됐어요. 근데 MFN 관세율이 30%였었어요. 근데 그 품목에 대해서 이제 MFN 관세율이 30%였는데 이 10년에 걸쳐서 관세를 철폐하기로 FTA를 맺었다. 그렇게 가정합시다. 그러면 2012년 1월이 되면 몇 년 차죠? 8년 차죠. 2005년부터 2012년 8년 차죠. 8년 차에는 관세율이 이제 9%가 되는 거죠. 왜냐하면은 30%를 10년 차로 철폐시키려면은 해마다 3%씩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, 그죠? 그러니까 8년 차, 이행기간 8년 차에는 이제 30%씩 해가지고 3%씩 뚝뚝뚝 떨어져가지고 8년 차에는 9%가 남겠죠. 9%가 FTA를 맺은 나라와 우리나라 간에 이제 그 해당 품목에 대해서 9%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겠죠. 근데 2012년 이제 3월쯤 되니까 이게 관세가 30%였던 게 이제 9%로 떨어지니까 FTA를 맺은 이제 상대방 국가의 그 해당 제품이 수입이 막 증가하기 시작했어요. 그죠? 옛날에 30%였는데 지금 9%가 되니까, 그죠? 그래서 우리 수입국의 그 국내 그 경쟁하는 제품의 그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게 오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 수입국이 이제 BSG를 발동할 수 있죠. BSG를 발동할 수 있어요. FTA를 맺었기 때문에 그 협정상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수입이 증가하고, 그게 FTA의 관세 철폐의 그 결과로 발생한 거라면 BSG 요건에 해당이 되죠. 그래서 FTA 상의 그 조건, 그 조항을 원용하면서 이제 BSG를 발동하게 되면, BSG라는 게 관세 철폐를 중단하거나 아니면은 원래 MFN 관세를 복귀할 수 있는 거라고 있죠. 그러니까 30%로 복귀하는 그 선택을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9%가 아니고 이제 3월 달에 BSG를 발동했기 때문에 이제 30%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30%로 복귀를 하면서 산업 피해를 이제 구제해 주는 쪽으로 갈 수 있는데, BSG라는 게 뭐 한미 FTA는 2년간만 발동할 수 있도록 돼 있고, 어떤 FTA는 뭐 기간은 정하기 나름이니까 3년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미 FTA를 가정하면 이제 2년간 30%로 발동을 할 수 있어요. 그러면 2012년 3월 달부터 부과하기 시작해서, 그죠? 2년이면 언제예요? 2014년 3월 달까지 이제 30%로 가다가 2014년 3월이 딱 되면 2년이 만료가 됐으니까 더 이상 BSG를 발동할 수 없겠죠. 만료가 됐으니까. 그러면 원래 FTA상의 그 관세 철폐하기로 되어 있는 그 플랜에 따라서
그 철폐 스케줄로 복귀를 해야 되니까 2014년은 이행 마지막 해니까 10년 차죠. 그러니까 마지막 해에 남아있는 그 관세는 3%겠죠. 그죠? 30%에서 시작해가지고 매년 3%씩 떨어지면서 10년간 철폐하기로 했으니까 마지막 10년 차에 남아있는 그 관세는 이제 3%일 테니까 2014년 3월 달에는 이제 3%로 갈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2년 동안 30%로 보호하다가 2년이 끝나면은 원래 관세 철폐 계획대로 9%, 쭉 6%, 3% 이렇게 가니까 2014년에 원래 철폐 계획에 따라서 3%로 갈 수 있어요. 그래서 2년 동안에는 30%라는 원래 MFN 관세로 이렇게 보호가 되니까 뭐 그 산업이 어느 정도 충격을 완화하면서 FTA의 그 충격을 좀 소프트 랜딩 할 수 있게끔 시간을 벌 수 있고 그런 거죠. 그게 이제 BSG예요. 그런데 도중에 예를 들어서 뭐 2012년 6월 달에 3월 달에는 BSG로 발동했는데 2012년 6월 달에 이 30%로 MFN으로 복귀하는 거 그것만 가지고는 이게 참 제대로 산업을 보호하기 힘드니까 좀 더 강력한 거를 좀 발동하고 싶다. 뭐 그럴 수 있죠. 그래서 뭐 FTA가 아니고 이제 WTO 협정상에 농업 협정상에 이제 SSG 스페셜 세이프가드를 이제 발동하는 거를 할 수 있어요. 왜냐하면 그 해당 품목이 그 나라의 스케줄에 SSG 품목으로 인디케이트 돼 있거든. 그러면 그 나라가 WTO 회원국의 지위도 누리고 있기 때문에 FTA는 FTA이고 WTO는 또 WTO이기 때문에 둘 다 세퍼레이트 협정이기 때문에 WTO 협정상의 그 농업 협정상의 스페셜 세이프가드의 요건이 뭡니까? 뭐 어떤 트리거 레벨이 있죠. 볼륨 베이스 또는 프라이스 베이스 트리거 레벨이 있어서 그 수입품이 그 FTA를 맺은 나라로부터 오는 그 수입뿐만 아니고 다른 WTO 회원국에서 오는 수입품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? 라이프 프로덕트들이 그것들이 이렇게 트리거 레벨로 정한 그 트리거 레벨을 충족시켰어요. 볼륨도 그 이상으로 됐고 예를 들면 프라이스도 뭐 그 프라이스 기준보다 떨어지고 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라도 하여튼간에 충족이 되니까 뭐 어떤 특정한 나라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WTO 상의 세이프가드니까 그 품목을 수입하고 있는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SSG를 발동할 수 있죠. 그러면 FTA를 맺은 상대방 국가도 WTO 회원국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수출하는 품목도 거기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SSG를 발동을 해서 근데 SSG는 여러분이 배운 바와 같이 이제 농업협정상에 보면은 통상 관세의 3분의 1을 추가로 이제 부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통상 관세라는 거는 이제 MFN 레이시죠. 30%잖아요, 그죠? 3분의 1이라는 건 뭐예요? 10%죠. 그러니까 결국 30% 플러스 10% 해가지고 이제 40%를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40%를 부과하면서 그 해당 품목을 이제 보호를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죠. 그래서 30%보다는 40%가 높으니까 그래서 도중에 이렇게 SSG를 또 발동할 수도 있어요. 물론 이렇게 SSG를 발동하면 이 BSG FTA상의 BSG를 발동한 그 30%는 사실은 무의미해지죠. 왜냐면 이미 40%가 있는데 30%는 그보다 낮은데 뭐 의미가 있겠어요? 그렇다고 해서 BSG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. 이미 있긴 하지만 그보다 높은 40%가 발동되어 있는 상황에서 30%는 한 끗발 밀리니까 발동되고 있지만 그냥 무의미해질 뿐이죠. 그렇더라도 이 나라는 새로운 거를 발동하면서 40%를 올리는 게 굉장히 유의미하죠. 그러니까 발동한 거예요. 발동하는데 농업협정 그 SSG 조항을 보면 5조 사항이죠.
재법전은 312페이지죠. 거기 5조 사항을 보면 SSG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any additional duty shall only be maintained until the end of that year 이렇게 돼 있죠. in which it has been imposed. 그래서 SSG라는 것은 그것이 이렇게 부과된 그 해당 연도 말까지만 부과될 수 있는 거니까 2012년 6월 달에 SSG를 발동했다는 것은 그 해당 연도의 말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는 거니까 2012년 12월 31일까지만 부과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? 새해가 밝으면 2013년 1월 1일이 되면 이 SSG는 이제 만료가 되죠. 만료가 되니까 40%는 없어지고 그러면 뭐가 남느냐? 원래 BSG가 2년간 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 30%라는 게 유의미해지죠. 없어진 적도 없었지만 무의미해졌다가 이제 유의미해지죠. 왜냐하면 40%가 없어졌으니까. 그러니까 30%가 유의미해지면서 2년이 만료되면 이제 30%도 없어지면서 원래 FTA 그 관세 철폐 계획대로 진행이 되니까 3%가 되는 거죠. 그래서 뭐 저렇게 실제로 뭐 저게 이렇게 발동되는 사례가 뭐 이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. 얼마든지 이론적으로. 그래서 여러 협정이 있는데 각 협정을 이렇게 수입국이 갈아타면서 또는 최대한 활용하면서 그 제품이 여기도 적용되고 저기도 적용된다면 저렇게 하면서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이 이러한 그 복잡한 이 세이프가드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죠. 이 간단한 좀 예로. 그래서 세이프가드라는 게 이제 그렇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, 뭐 이런 기본 틀을 이해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요즘에 많이 그 이슈가 되는 FTA나 이런 거, TPP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, 뭐 우리나라 맺은 엄청난 FTA들이 있죠. 그런 거 여러분이 이렇게 읽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. 뭐 그게 그런 얘기고 그런 얘기고 그런 얘기고, 조금씩 요건이 좀 다르고 기간이 발동 기간이 좀 다르고, 뭐 어떤 FTA는 중복해서 적용할 수 없도록 하고 막 그래요. 이것과 뭐 WTO 상의 무슨 세이프가드는 중복 적용될 수 없다. 그런 조항도 있고, 뭐 그건 규정하기 나름이에요. 강론이기 때문에 FTA는 강론이기 때문에 응용하기 나름이니까. 이렇게 중복 적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면 이렇게 중복 적용 얼마든지 할 수 있고,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면 그 중복 금지하는 그 조항에 해당되는 거는 중복할 수 없고, 그거는 뭐 규정하기 나름이죠.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. 그게 세이프가드예요.